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리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종자를 소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등수기 충실하고 잘 건조된 종자 중에서 다른 품종이라든지 이물질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바르당 300평당 1000제곱미터죠. 파종량은 종자 15kg 내외에 이런 그 약재죠. 카브람 분재라든지 또 최근에는 다양한 약재들이 나오는데 약재 이름은 얘기하기 뭐합니다. 그죠? 그래서 깐뿌기병이라든지 줄무늬병 예방에 좋다. 그래서 줄무늬가 뭐냐 하면 이쪽에 보시면 이 무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깐뿌기병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해 있죠. 이게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모르고 먹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병은 종자로 어떻게 이제 전염이 되긴 하는데 이 겉깐뿌기 줄무늬병 얘들은 종자로 주로 하고 속깐뿌기, 이 깐뿌기는 깐뿌기인데 안에 깐뿌기가 있어요. 검정색으로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삭이 마르는 이런 것들은 종자하고 토양 전염도 된다. 그 다음에 붉은 곰팡이병은 종자하고 공기 전염을 동시에 한다. 그죠? 그러면 밭가리를 어떻게 하고 파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결국은 뿌리가 강해야 되니까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공극, 토양과 토양 입자 사이에 공극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파종 깊이는 2.5에서 3cm 정도로 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수골을 이렇게 내면서 흙을 이렇게 흩어서 뿌려주면 되겠죠. 종자를 먼저 파종한 다음에, 그죠? 종자는 흩어 뿌리는 산파와 줄지어 심는 조파가 있겠죠. 다음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종자를 이렇게 파종 심도를 5에서 10cm, 여기도 5에서 10cm 했을 때 수수, 이삭수를 보니까 5cm 한 경우에는 이삭수가 이렇게 많고, 수량을 보니까 5cm 했을 때 결국은 310kg 이상 정도로서 10cm 깊게 파종한 것보다는 많다. 깊게 파종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자, 그러면 파종 양식은 종자를 어떻게 파종하느냐 하면, 자, 먼저 종자를 전면에 이렇게 팍 뿌립니다. 드론으로 뿌리든 뭐 손으로 뿌리든 기계로 뿌리든 뿌리고 이렇게 골을 만드는 거죠. 골을 만들면서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면 살짝 덮입니다. 한 1cm 정도 덮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내리고 이삭이란다. 어린 삭이 이렇게 돋아나죠. 그죠? 예. 요게 이제 산파인데 넓게 한다 해서 광산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줄을 딱 지어서 심잖아요. 그죠? 요거는 줄조자를 써서 조파인데 요게 고랑을 만들면서 이제 요게 높아지잖아요. 두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휴립 이렇게 말합니다. 휴립 조파. 그 다음에 하나는 조파는 조파인데 이 엄청난, 여기 한번 보세요. 넉 줄, 8줄, 12줄, 한 5m, 4m, 5m, 뭐 이런 식으로 넓게 하나씩 그 물고랑만, 배수로만 만드는 이런 경우는 평면조파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전면에 이렇게 뿌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뿌리는 게 아니고 조파를 한다. 줄지어 심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배수골만 하나씩 한 3, 4m 간격으로 하나씩 이렇게 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종 시기는 월동 전에 잎이 대여섯 장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늦게 하면은 안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봄에 파종을 할 때는 봄에 보리를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품종의 선택입니다. 파성.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파성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춘파성인 품종일수록 안전하게 출수한다. 파성이 1, 3 정도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품종 4000 6호하고 이 올보리가 올보리겠죠. 빨리 된다는 올보리. 그래서 오골보리, 세강보리, 태백보리 이렇게 있겠죠. 그죠? 요거 태백 대백입니다. 그죠? 큰 보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파종을 2월 달에 3월 달에 3월 4일, 13일, 24일 했을 때 출수는 이렇게 하고 수수 이삭수를 보니까 이게 2월 달에 한 게 가장 높죠. 그죠? 철립 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바르당 설립은 알맹이가 제대로 연결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설립은 시바르당 50kg로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3월 24일 늦게 한 게 제대로 연결지 못하는 이런 설된다 이렇게 하죠. 그죠? 밥이 설된다. 밥이 완전히 쿠킹이 제대로 안 되고 덜 익었다 이런 말이죠. 그죠? 덜 익은 쌀은 이렇게 늦게 심을수록 문제가 되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미끄럼하고 우끄럼 비료를 얼마나 줄 거냐, 겉보리 살보리 비교해서 중북부는 50대 50, 남부는 미끄럼을 40, 우끄럼 좀 많이 줍니다. 맥지보리는 거꾸로 6대 4로 준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맥종에 따라서 겉보리 살보리하고 맥주보리를 나누어 봤을 때 내도복성이 강, 중약, 강, 중약해서 이게 강한 거는 질소를 조금 더 줘도 되고 도복이 이제 문제가 되는 도복성이 약한 것은 질소를 좀 적게 줘라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강한 거는 973, 974죠. 그 다음에 좀 약한 것은 873 이렇게 주고 맥주보리는 974 같죠. 거의 그죠? 그 다음에 맥주보리 중약은 57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리 표준 시비량이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맥주보리 품질 향상을 위한 볏짚을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3요소를 한 거하고 3요소 NPK란 말이죠. NPK 질소인산 카리만 준 거 화학비료로, 그리고 퇴비를 준 거 3요소의 볏짚을 추가해 줘 보니까 정립률, 정상적인 율이 나달이죠. 나달의 율이 100개 중에 83개 정도로 볏짚을 주니까 좋더라. 그죠? 단백질은 조금 낮죠. 그죠? 수량 지수로 보면 109더라. 3요소에 비해서 약 한 9% 높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전북농업 기술원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붕산 결핍 토양에서 맹류의 품종별 불임률을 보면 붕소 B죠. B가 결핍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임률이 겉보리는 54, 쌀보리는 8.8, 밀은 4.9, 토양 중에 붕산 함량이 0.079 ppm, 붕소는 B는 밀양 원소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붕소가 결핍되면은 겉보리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 된다. 그죠? 요걸 이제 미리 알면은 농가 지도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섭해 예방 및 보리 밟기. 결국은 이 밭에 재배하는 애들은 이 섭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물이 많지는 논에 특히 재배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배수가 잘 되게 하고 수분이 많아서 또는 서리빨이 피해가 이렇게 했을 때 들린다 했죠. 그죠? 얼어버리면 이 뿌리가 들려 올라오고 토양이 흙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나중에 뿌리가 이렇게 들려 있죠. 그죠? 이건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밟아준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리 밟기를 했죠. 보리가 이제 봄에 이렇게 들려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밟아주면 이게 밀착이 딱 돼서 못 올라오죠. 그죠? 그렇게 하곤 했다. 그 다음에 잡초 방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제초제를 쓰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동원했으면 한다 하는 거죠. 수확은 보리는 이삭이 팬 후 35, 40일 배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양분 집적이 끝난 성숙기 수분 함량이 35%인데 배는 24%죠. 그죠? 이때 수확을 한다. 그럼 35%면 좀 많죠. 그죠? 그다고 쌀보리하고 겉보리는 이 시기별로 대체적으로 출수 후 한 40일경에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겉보리는 45일 점이 좋다. 물론 40일에서 45일 사이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조는 보리 종실의 수분 함량이 40% 정도일 때 30도씨 이하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34에서 35는 35도씨, 30% 이하일 때는 40도씨에서 시간당 조금씩 늦추는 속도로 수분 함량이 14%까지 되도록 한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보리의 이제 검사 규격을 보면 1등급 등급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수분 함량이 몇 프로 이내에 겉보리, 살보리, 맥주보리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겉보리, 살보리는 14%, 맥주보리는 13%, 정립, 정상적인 립은 겉보리 90, 그 2등급은 75, 55, 쌀보리는 85, 70, 50, 맥주보리는 80, 60,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자료로 보시기 바라고, 병은 자 흰가루병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붉은 곰팡이, 보리호 위축병. 위축이라는 것은 드와프, 키가 안 큰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흰가루병은 서늘하고 습한 기후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병성 품종을 밀식하거나 병에 잘 걸리는 품종을 너무 밀식 빡빡 또는 빽빽하게 심는단 말이죠. 질소를 과다하게 시비했을 때 더욱 만연한다, 많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통풍과 투광이 빛이 잘 비치도록 하고, 붉은 곰팡이는 출수기 위에 비가 많이 오면 이삭의 종실에 시작해서 분홍색의 곰팡이가 생기죠. 콩과 작물과 윤작하거나 출수기나 개화기의 캡틴 수화제, 리프졸 수화제를 갱년 처리하면 된다. 그 다음 줄무늬병은 종자로 전염되므로 무병 종자를 이용하면 방지가 가능하다. 저항성 품종으로는 진양보리하고 남양보리가 있다 하는 거고, 호위축병은 토양 전염성이고 연작 포장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보리 성분과 이용에 있어서는 잘 보시면 보리 쌀 밀을 비교했는데, 열량을 보면은 보리가 368칼로리로 100g 가장 높죠, 그죠? 단백질은 11.2%로 가장 또 높습니다. 그리고 당질은 쌀이 당연히 높겠죠. 섬유소가 1.2로 가장 높다, 그죠? 쌀보다 3배, 밀보다 6배 높다, 그죠? 섬유소가. 그리고 해분, 캘슘, 인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뼈 건강에 좋다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철분, 나트륨, 그리고 칼슘도 나온다, 그죠? 그리고 비타민 유도 상당히 높다 하는 거죠. 다른 데 비해서. 특히 니아신은 쌀의 3배, 약 4배 정도, 밀의 한 7배 정도 높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축적을 억제한다. 그래서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보리, 특히 잎은 새싹 잎 같은 경우에는 한창 핫 이슈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리를 잘 활용하면은 기능성 성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까지 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